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공학 12장의 내용 중에 기력발전소의 열 사이클과 기력발전소의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력발전소의 열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스템이 최초에 출발하여 여러 가지 상태를 거친 후 다시 최초의 출발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것을 하나의 사이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열 에너지도 최초의 어떠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여러 가지 상태를 거친 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열 사이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력발전소의 열 사이클 중 이상적인 열 사이클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상적인 열 사이클인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카르노 사이클. 자, 이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상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두 가지 선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압력과 최적, 부피에 관한 선도이고요. 또 하나는 TS 선도. 여기는 온도와 절대 온도와 여기는 엔트로피 S의 관계 TS 선도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카르노 사이클의 TS 선도는 네모난 이러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다. 그럼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이다 라고 했을 때 사이클은 뭐라고 했죠? 처음 상태에서 출발하여 다시 돌아오는 것을 사이클이라고 했어요. 얘는 이러한 방향으로 회전을 할 것이고요. 자, PV 선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번이라고 하면 2번은 한 요 정도가 됩니다. 2번. 3번은 한 요 정도 됩니다. 4번은 한 요 정도가 됩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용어를 한번 볼게요. 자, 얘 T라고 하는 것은 온도라고 되어 있어요. 온도. 그죠? S는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요? DS는 T분의 DQ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연력학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1번에서 2번 구간을 보겠습니다. 1번에서 2번 구간을 보면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죠? 등, 온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3번에서 4번으로 갈 때도 온도가 일정합니다. 얘도 등, 온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등, 온. 근데 S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S가 이렇게 변해요. S 값이 변하죠. 근데 S라고 하는 것은 DS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S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열량이 변한다는 얘기죠. DQ가 변한다고요. 그럼 얘는 DS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DS가 증가한다는 얘기. 그럼 여기는 열 에너지를 투입한 거고요. 열 에너지를 준 거고. 그럼 여기는 엔트로피가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열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네. 그럼 열을 빼앗긴 거예요. Q2만큼 빼앗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요. 여기 2번에서 3번으로 오는 동안 S는 변함이 없어요. S의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열량의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외부로부터 열의 이동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외부에서 열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단절됐다. 그렇죠? 열이 단절됐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S의 값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단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를 볼게요.
자, 얘랑 1번이 여기 1번 대칭되는 거. 2번이 여기 2번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은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1번에서 2번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피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1번에서 2번 부피가 증가하니까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팽창. 그리고 2번에서 3번도 부피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이쪽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얘도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3번에서 4번 부피가 줄어들고 있네요. 부피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줄어들고 있다고요. 등온, 수축, 압축, 뭐 이렇게 등온, 압축. 그죠? 압축되고 있다. 여기도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다고요. 4번에서 1번으로 할 때 단열, 얘도 압축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1번에서 2번 구간, 2번에서 3번 구간, 3번에서 4번, 4번에서 1번 구간은 어떠한 기체가 어떠한 상태이냐?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이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에서 뭐 2번, 3번 구간에 기체는 어떠한 상태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라.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1번에서 2번 구간은 열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고요. 3번에서 4번 구간은 열 에너지가 나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TS 선도에서 요 면적이 뭐라고 했죠? 열량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Q는 인테그럴 T의 DS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T와 DS를 곱한 것이 뭐예요? 열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열량이라고요. 면적이. 그런데 Q1은 들어오는 열량이고 Q2는 나가는 열량이죠. 그럼 이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Q1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Q2라는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죠? 그 얘기는 여기에서 Q1에서 Q2만큼 뺀 거는 뭘 했단 얘기예요? 일을 했단 얘기예요. 일을 했다 이거죠. 일을. 그럼 여기에 이 카르노 사이클에 효율이 있다 이거. 효율. 이거 입력분해. 그죠? 일을 한 거. Q1 마이너스 Q2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Q1분의 Q1은 1 마이너스 Q1분의 Q2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그쵸? 자, 여기에서 S가 변화량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Q1은 이 상태이고 Q2는 이 상태이잖아요. 그럼 Q1은 여기 T1이라고 볼 수 있고 Q2는 T2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T1분의 T2가 요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이다라는 거죠.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라.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이 얼마인지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T1, T2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온도예요. 예, 절대 온도. 이 절대 온도는 어떻게 구하죠? 도C에다가 273.15를 더한 값이에요. 그죠? 문제에서 섭씨 온도를 주어지면 절대 온도로 환산해서 카르노 효율을 구하셔야 된다. 카르노 사이클, 이상적인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랭킹 사이클입니다. 랭킹 사이클. 이 랭킹 사이클은, 자, 카르노 사이클은 이상적인 사이클이다라고 했죠. 이 이상적인 사이클을 현실화한 아주 기본적인 사이클을 우리는 랭킹 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력발전소를 보게 되면 여기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 그리고 여기에 물을 공급해야 되겠죠. 여기에 급수 펌프라는 게 있겠다. 그죠? 그리고 보일러에서 나온 증기를 한 번 더
가열하잖아요. 얘를 뭐라고 하죠? 과열기가 될 거고, 얘는 터빈을 통해서 일을 할 거예요. 어디에? 네, 발전기에. 그리고 터빈을 통해 나온 증기는 어디를? 복수기를 통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복수기에서 나온 증기는 다시 물은 급수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 랭킹 사이클에 의한 뭐가 있어요? TS 선도가 있다 이거예요. TS 선도. 이때 TS 선도에서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여기가 포화수.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물인 거고요. 여기 뭐였죠? 포화 증기인 것이고, 여기는 뭐예요? 과열 증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포화 증기는 뭐와 뭐를 합친 거라고 했죠? 습증기와 건조 포화 증기.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랭킹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이 급수에 물의 온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이니까, 물 상태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물의 온도가 기본적으로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보일러에서 열을 가하면 얘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죠?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보일러에서. 그럼 이 부분은 보일러 부분이죠. 여기 보일러. 그죠? 그럼 얘는 보일러에서 100도씨가 되면 끓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뭐예요? 포화증기. 습증기였다가 건포화증기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보일러인 거죠. 자, 여기는 급수 펌프에서 보일러로 이렇게 보낸 거고, 그죠? 그럼 보일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보일러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번호로 한번 적어보면, 여기를 제가 편의상 1번이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는 1번. 그죠? 그리고 보일러에 들어가면 여기가 2번 되는 거예요. 2번. 보일러 2번 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물에서, 여기 물이죠. 물. 온도가 올라갔다가 쭉 증기가 되죠. 포화증기. 건조 포화증기까지 되면 여기서 나오면 이 부분을 제가 3번이라고 보면 여기가 보일러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증기가. 그리고 과열기를 거치면 이 과열 증기로 되죠.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4번이라고 볼게요. 그럼 4번은 이제 과열기를 지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과열 증기가 터빈을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럼 터빈을 통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복수기를 통해서 나올 거라. 그럼 얘가 4, 5번이 얘가 이렇게 떨어지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죠. 원래대로. 그러면 여기에 뭐 5번. 그죠? 6번 뭐 이런 되겠죠? 복수기를 통해서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의 사이클이다. 이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걸 우리는 랭킹 사이클이다라고 해요. 랭킹 사이클.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세 번째죠. 랭킹 사이클 다음에 재생 사이클을 볼게요. 세 번째는 그림이 똑같으니까 세 번째는 재생
사이클입니다. 그럼 재생 사이클은 뭐만 틀리냐면 여기에 터빈이 이렇게 있는데 이 터빈 중간에서 여기에 증기를 뽑아내요. 증기를 뽑아내는 것을 우리는 추기라고 해요. 증기를 뽑아낼 수 있는 터빈을 우리는 추기 터빈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는데? 추기 터빈. 그럼 여기에서 이 뽑아낸 증기를 가지고 뭘 하냐면 급수를 가열해요. 급수를 가열한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좀 달라져요. 이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급수를 한 번 더 온도를 올려주잖아요. 올려준다고. 그럼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는 여기에 이렇게 된다.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재생 사이클이에요. 재생 사이클은 추기 터빈에서, 즉 터빈에서 한번 사용되면 이 증기는 압력이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 온도 떨어진 증기를 뽑아서 여기에 뭐를 급수 가열을 해서 이러한 TS 선도가 된다 이거죠. 그러한 사이클을 우리는 재생 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재생 사이클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죠. 열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재생 사이클이라는 걸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열 사이클입니다. 네 번째. 재열 사이클.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가 있고 여기에 급수가 있겠죠. 급수 펌프. 그렇죠? 급수 펌프. 그리고 과열기. 그 다음에 재열 사이클에서는 터빈이 두 개예요. 하나는 두 개가 넘겠죠, 그죠? 하나는 얘는 고압 터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증기를 고압을 이용하는 터빈이고 또 하나는 저압 터빈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이라면 증기가 이렇게 가서 내려와서 어디에 복수기를 거쳐서 여기로 급수 펌프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를 TS 선도로 보시게 되면 TS 선도. 그럼 그림을 자, 이렇게 그려 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인 건 어떻게 됐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었어요. 그죠? 이렇게. 조금 더. 근데 이거를 조금 다시 그려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인 랭킹 사이클은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자, 이때 이 제열 사이클은 요 고압 터빈에서 한번 나온 증기를 요 다시 보일러로 보내요. 이 제열기라고 하는데 여기 보내서 요것을 어디로? 이 저압 터빈으로 보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가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 TS 선도가 어떻게 되냐면 증기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다가 포화 증기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얘가 여기까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다시 얘를 여기에서 재가열한다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여기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TS 선도가 이렇게 된다. 이거는 제열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제열 사이클은 왜 쓰겠어요? 당연한 거죠. 뭐 열 효율을 뭐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이것이 제열 사이클, 즉 고압 터빈에서 한번 사용한 증기를 다시 제열기에서 가열한 다음에 저압 터빈에 넣어서 다시 한번 사용한다라는 방식이 제열 사이클이고, 제열 사이클도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재생 제열 사이클입니다. 다섯 번째 재생 제열 사이클. 이 재생 제열 사이클은 뭐 한 거예요? 두 개를 합친 거죠. 얘는 재생은 추기 터빈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급수를 가열한 거고, 제열 사이클은 이 제열기를 통해서 다시 증기를 재가열한 거죠. 그러니까 재생과 제열을 함께 한 것이 재생 제열 사이클이다. 뭐 여러분들이 뭐 제열 재생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뭐 재생 제열 사이클이다라고도 합니다.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는 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열 사이클의 효율 향상 대책. 어떻게 하면 열 사이클의 효율을 향상할 수 있을까?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첫 번째로는 터빈의 증기 온도와 압력을 향상하기 위해 과열 증기를 사용한다. 증기의 뭐를? 압력과 온도를 상승하기 위해서 뭐란다? 과열 증기를 사용한다. 과열 증기 사용.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증기를 너무 압력을 높이면 그 압력에 대해서 설비가 견뎌야 되잖아요. 그죠? 또 압력을 높이면 수증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많아진다. 그럼 그 수분이 터빈을 부식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또 온도를 너무 높이면 그 온도에 대해서 또 설비가 견뎌야 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겠죠. 그래서 증기와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높이면 효율은 좋아지지만 어떤 그거에 따른 설비에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무한대로 압력과 온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생 제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터빈의 연락차를 향상하기 위해서 진공도를 높인다. 즉 터빈의 연락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네, 복수기에 사실은 복수기 진공도를 높인다. 이거는 여러분들 수력에서 본 거죠. 흡출관을 사용을 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진공이 되기 때문에 낙차가 커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터빈에서 연락차를 크게 하기 위해서 복수기에 물을 증기를 확 물로 바꿔주면 거기에 증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축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가 공기가 진공이 되잖아요. 그럼 진공에 의해서 연락차가 커지게 된다. 그래서 복수기를 사용하는 거다 이거예요. 세 번째, 터빈 출구의 배기압력을 낮게 유지한다. 터빈 출구의 배기압력을 뭐한다? 낮게 한다.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뭐 진공도를 높인다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네 번째, 재생, 재열 사이클을 사용한다. 그렇죠? 다섯 번째로는 절탄기, 공기 예열기를 쓴다. 절탄기나 공기 예열기를 쓴다. 예열기 사용. 여러분들 그 절탄기가 뭐죠? 공기 예열기는 뭐죠? 보일러에서 연소를 하고 남은 배기가스에는 아직 열이 남아있죠. 그 열을 가지고 급수를 가열하는 것은 절탄기고요. 그 열을 가지고 연소에 사용되는 공기를 데우는 것을 공기 예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열 사이클의 효율 향상 대책으로 6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6가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력발전소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력발전소 설비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이 보일러에 열을 가해야 되겠죠. 그럼 열을 가하려면 연료가 있고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연소를 하고 나면 배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증기를 만들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급수를 할 거고 보일러 설비가 있어야 되고 그럼 이 증기는 과열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과열 증기는 증기 터빈으로 갈 거고 증기 터빈은 복수기에서 다시 증기가 물로 변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와 설명하는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설명에 그 연관성상 제가 색깔로 구분을 했는데 처음에는 연료, 공기, 배기가스에 대한 거에 대해서 몰아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급수, 보일러, 과열기에 대한 부분을 또 몰아서 얘기를 하고 터빈과 복수기에 대한 내용을 또 몰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교재에서는 조금 순서가 다른데 제가 설명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순서를 조금 바꿨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는 연소 장치에 대해서 보죠. 연소 장치, 이 파란색 부분인 거죠. 연료가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겠죠. 연소하고 난 후에는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럼 첫 번째로는 연소 장치에서 연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료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첫 번째 석탄이라는 게 있네요. 석탄은 여러 가지 종류의 석탄이 있지만 역청탄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역청탄.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취급이 용이하고 보일러 설비에 저렴하기 때문에 역청탄을 많이 쓰고 이때 발열량이 5,000에서 5,5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1kg당 5,000에서 5,500의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내더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중유 또는 이제 원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중유, 석유 같은 경우에는 발열량이 약 10,0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정도가 된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천연가스가 있더라.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통풍장치입니다. 통풍장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소를 하기 위해서 공기를 주입하고 공기를 나가고 하는
전체 설비를 통틀어서 우리는 통풍장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적어볼까요?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뭐하고? 주입하고 이 배기가스를 뭐하는? 배출하는 설비를 통틀어서 우리는 통풍장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통풍장치 중에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주입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공기가 얼마만큼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1번 공기 과익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공기 과익률은 연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야? 완전 연소가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한 이론상 공기의 양이 있을 거고요. 완전 연소를 하는데 실제 필요한 공기의 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 과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공기량과 실제 사용하는 공기량의 비율을 뜻합니다. 공기 과익률 U는 이론상, 그러니까 완전 연소하기 위한 이론상 공기량 분의 실제 공기량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석탄의 경우에는 이 공기 과육률이 1.2에서 1.4가 되고요. 중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재에는 1.05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교재에서는 1.1에서 한 1.2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배기가스를 배출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배기가스를 배출하는데 이 배기가스에도 열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배기가스에 뭐가 있다고요? 열이 있다. 배기가스에 열을 이용해서 뭐를? 급수를 가열하는 게 있어요. 급수 가열하는 것을 우리는 절탄기라고 하고요. 요 연소하는 데 필요한 공기를, 그죠?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가열하는 것을 우리는 공기 예열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기가스가 굴뚝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배기가스에는 뭐가 있어요? 오염물이 있죠. 그죠? 오염물. 분진이라던가, 그렇죠? 회라던가, 이러한 이산화탄소라든가, 황을 포함한 가스라든가, 이러한 오염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오염물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염물을 제거하는 장치를 우리가 집진 장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집진 장치는 뭐를 한다고요?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 물질을 뭐한다? 제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소 장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일러 설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급수라든가 보일러라든가 과열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일러 설비에 대해서 보죠. 보일러 설비의 첫 번째 급수에 대해서 볼게요. 물이 있어야지 증기를 만들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급수 설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급수 설비. 이때 여기에 사용되는 물은 어떠한 걸 사용하냐면 지하수나 또는 상수도 그리고 하천에 있는 하천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하수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하천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보일러는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끓이고 남은, 즉 불순물이 어떻게 돼요? 남게 된단 말이에요. 증기는 터빈으로 갈 것이고, 과열기나 터빈을 갈 것이고, 불순물이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순물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불순물에 의한 장애를 한번 볼게요. 불순물에 의한 장애에는 뭐가 있느냐? 이 불순물이 스케일과 슬러지가 생겨요. 슬러지 생성,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스케일은 뭐죠? 우리 이에 있는 것도 뭐 스케일링 뭐 이렇게 하잖아요. 딱딱하게 굳은 고형 물, 딱딱하게 굳은. 여기서 슬러지라고 하는 것은 퇴적물이에요. 퇴적물. 그러면 스케일과 슬러지가 생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스케일과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하느냐? 이러한 찌꺼기로 인해서 열 효율이 저하가 됩니다. 열 효율이 저하된다. 그리고 전열면의 열 전도도가 저하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순물이 껴 있으니까 열이 잘 전달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로에 물의 순환을 방해하죠. 이러한 관에 여러 가지가 껴있기 때문에 물이 잘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과열에 의한 관벽이 파열돼요.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을 한다. 두 번째, 이러한 불순물에 의해 또 어떠한 장애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관벽의 부식이 발생한다. 세 번째로는 증기의 불순물의 혼입.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에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증기도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증기에 불순물이 포함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캐리오버라고 해요. 증기에 불순물이 따라온 거를 캐리오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증기에 불순물이 포함되면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과열기에, 여기 과열기 있죠. 과열기 열 효율 저하. 두 번째, 마찬가지로 관벽 파열. 세 번째, 터빈 효율 저하. 터빈의 효율 저하. 다 효율이 저하된다 이거죠. 그리고 진동을 유발할 수 있다. 진동 유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성취화라는 게 있어요. 가성취화. 자, 여기에서 가성취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급수는 산성, 염기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성이면 우리 산성과 염기성 중에 산성 어떻게 다 부식시키죠. 산성은. 그래서 이 물을 염기성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너무 염기성이 되면 이 염기성에 의해서 어떤 관의 이음부라든가 이런 곳에 또 부식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성취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포함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 불순물에 의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 뭐도 있겠어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죠. 제거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뭐 기계적인 방법도 있고
또는 뭐 화학적인 방법이 있겠죠. 화학적, 뭐 기계적으로 뭐 슬러지를 걸러낸다던가, 불순물을 걸러낸다던가, 화학요법에 의해서 없앤다던가, 뭐 이러한 기계적, 화학적 방법이 있겠다. 두 번째, 이게 불순물에 의한 장애죠. 두 번째는 급수 펌프입니다. 급수 펌프. 급수 펌프는 여기에 보일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죠. 펌프. 급수 펌프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는 이 보일러가 계속되면 증기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증기는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즉 누설된단 말이에요. 증기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해요? 부족하죠. 그래서 보일러의 부족한 물을 급수한다 이거야. 부족한 물을 급수하기 위한 펌프죠, 펌프. 근데 이 펌프는 뭘로 구동이 되는 거예요? 전동기죠, 전동기. 일반적으로는 전동기야. 그래서 이 펌프 예전에는 유도 전동기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별도의, 즉 터빈의 운동력을 이용한 펌프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급수 가열기라는 게 있어요. 급수 가열기. 급수 가열기는 추기 터빈에서 이게 뭐야? 재생 사이클이죠. 추기 터빈에서 뭐예요? 증기를 추출하여 급수를 가열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재생 사이클. 여기 이제 급수 가열기가 되죠. 추기 터빈에서 고압 터빈에서 사용한 증기를 뽑아서 급수를 가열하는 장치가 급수 가열기가 됩니다. 네 번째, 탈기기입니다. 탈기기. 이 탈기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급수에 포함된 산소라든가 탄산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수에 산소라든가 뭐 이산화탄소, 뭐 탄산가스를 포함하게 되면 얘네들로 인한 전기적, 화학적 부식이 발생해요. 다시, 급수에 산소라든가 탄산가스를 포함하고 있으면 얘네들로 인하여 전기적 또는 화학적 부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가 탈기기이다. 원래는 복수기에서 얘네들을 다 빼야 되는데 그래도 남아있겠죠. 그죠? 남아있는 산소나 탄산가스를 제거하는 장치가 탈기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급수 설비죠. 급수 설비. 이제 두 번째, 여기에 있는 보일러에 대해서 볼게요. 보일러 설비 중 보일러. 두 번째, 보일러에 대해서 보죠. 보일러는 뭐 하는 애죠? 보일러는 물을 끓여서 증기로 만드는 애예요. 그렇죠? 보일러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보일러의 종류를 보자. 어떤 종류의 보일러가 있느냐?
이거 종류만 그냥 알아보겠습니다. 자연 급수를 순환하는 방법이에요. 급수 순환 방법에 의한 종류이다. 첫 번째는 자연 순환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제 순환식. 세 번째로는 관류식. 네 번째는 혼합식. 보일러에는 급수 순환 방법에 의해 네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다. 자연 순환식, 강제 순환식, 관류식, 혼합식이다 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의 정격 용량입니다. 정격 용량. 그럼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 그럼 보일러는 물이 들어와서 급수가 들어와서 얘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증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증기. 그러면 급수에 엔탈피가 있을 거고 증기에 엔탈피도 있을 거예요. 맞나요? 얘는 급수의 엔탈피, 얘는 증기의 엔탈피. 그럼 여기에 W라고 하는 것은 증기량이에요. 양. 증기량. 자, 정확히 얘기하자면 최대 증기량, 그러니까 시간당 최대 증기량 단위가 얘를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되고요. 엔탈피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여기도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 열량을 가했다는 얘기죠. 열량. Q. 즉 보일러에 가한 열량 Q는 I2 증기의 엔탈피 마이너스 급수의 엔탈피. 그죠? 거기에다 뭘 곱하면 돼요? 증기량을 곱하면 돼요. 그럼 이제 단위가 뭐가 됐어요? 킬로 칼로리 퍼 아워가 되겠죠. 이때 얘가 보일러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용량이 되는 거예요. 정격 용량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일러의 단시간당 증기 발생 능력, 즉 정격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의 단위 시간당 뭘 만드는 거야? 증기 발생 능력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등가 증발량이에요. 등가 증발량. 등가 뭐라고요? 증발량. 그럼 등가 증발량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TS 선도를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돼요. S, T. TS 선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죠. 얘가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까지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물이 100도씨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시 과열진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보일러의 역할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얘는 물이고요. 여기가 증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물 플러스 증기인 거고. 그럼 결국에는
물을 그죠? 포화온도에서 물을 여기까지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증기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가 발생량, 그러니까 등가 증발량이라고 하는 것은 We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열량은 뭐예요? 이거죠. I2 마이너스 I1의 W예요. 열량. 근데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요 물을 완전한 건포화 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이 우리가 539kcal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538.8이에요. 킬로그램 아워. 요것이 등가 증발량이다 라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네 번째, 보일러의 효율을 보겠습니다. 보일러 효율. 보일러의 효율. 그럼 보일러의 효율은 뭐 당연히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분의 뭐라고요? 출력. 그럼 보일러에 들어가는 게 급수라고 했어요. 보일러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증기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급수의 엔탈피를 I1, 증기의 엔탈피를 I2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급수량을 제가 GW라고 하고요. 증기의 양을 GE라고 볼게요. 그럼 단위는 엔탈피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고 얘는 킬로그램 퍼 아워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보일러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입력분의 뭐가 돼요? 출력이 되죠. 입력분의 뭐가 된다? 출력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입력은 뭐예요? 입력은 연료잖아요, 연료. 그쵸? 연료라고요, 연료. 그럼 입력은 연료니까 M, H, 그쵸? 여기에서 M은 뭘까요? 연료량. 연료 뭐라고요? 량, 단위가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그죠? H는 잘못 얘기했네. 연료량은 킬로 그램 퍼 아워죠. 그죠? 시간당 얼마만큼 썼냐 이거죠. H가 발열량이죠, 발열량. 킬로 칼로리 퍼 킬로 그램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실제 보일러에 사용된 변화량은 열이 사용된 거는 여기에서 이걸 뺀 만큼 열이 투입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G2, G, I2 마이너스 GW, I1 요만큼의 열이 실제 급수에 가해져서 증기로 된 거죠. 이것을 100분율로 하면 이게 보일러의 효율이 된다. 이게 보일러의 효율이 됩니다. 다섯 번째, 과열기입니다. 과열기. 과열기. 과열기는 분명히 요거는 뭐였죠? 여기가 포화증기. 여기는 과열증기. 그렇잖아요. 과열기라고 하는 것은 이 포화증기를 과열증기로 바꿔주는, 즉 포화증기의 열을 더 가해서 과열증기로 만드는 것을
과열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일러 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증기 터빈과 복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증기 터빈과 복수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증기 터빈과 복수기. 먼저 이 증기 터빈을 한번 볼게요. 그럼 증기 터빈의 이제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증기 터빈의 종류. 그러면 이 증기 터빈은 증기가 들어와서 증기 터빈을 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증기 터빈이 돌아가는데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즉 증기 작용에 의한 분류. 증기 작용에 의한 분류. 이 증기 작용에 의한 분류는 수력과 동일합니다. 수차에서도 충동 수차가 있고 반동 수차가 있죠. 충동차는 그 충격에 의해서 회전하는 거고, 반동차는 반동력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증기 터빈에서도 충동 터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동 터빈이라는 것이 있다 라는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증기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 증기 사용 조건에 의한 분류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추기 터빈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복수 터빈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배기 터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기 터빈.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터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터빈이 있으면 이 터빈에 증기가 이렇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터빈은 회전을 할 것이고, 자, 이 증기를 뽑아내는데 다 사용을 하고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증기를 중간에 뽑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중간에 뽑아내는 것. 자, 이때 터빈이 회전하는 그 중간에 뽑아내는 터빈, 즉 증기를 뽑아내는 걸 추기 터빈이라고 해요. 중간에 추기 터빈. 그러면 이 추기 터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증기를 뽑아서 언제 사용하죠? 급수 가열에 사용이 되죠. 이거 뭐예요? 재생 사이클. 추기 터빈. 증기를 뽑아낼 수 있는 터빈. 자, 근데 이 고압 터빈에서 증기를 사용하고 발전기를 회전시키고 난 다음에 다 쓴 이 증기는 어디로 가나요? 복수기로 가요. 그쵸? 그러면 이 복수기로 가서 이 증기를 뭘로 만들어요? 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연락차가 커져요. 연락차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연락차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터빈의 효율이 증가가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복수 터빈이에요. 즉 사용한 증기를 어디로? 복수기로 보낸다 이거예요. 복수기로 보내서 증기를 물로 바꿔 연락차를 크게 해서 이 터빈의 열 효율을 좋게 해주는 것을 복수 터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배기 터빈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를 다 돌리고 나서 나온 증기를 복수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증기를 이 터빈을 증기 터빈을 돌리고 난 그 증기도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를 돌리지 않는 것뿐인 거지. 그러면 그 터빈보다 더 작은 저압이라든가 작은 터빈을 이용해서 다른
동력용으로 사용되는 터빈을 우리는 배기 터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터빈이 있는데 얘는 고압 터빈이겠죠, 그죠? 고압 터빈. 즉 발전기를 돌리는 터빈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증기를 뽑을 수 있는 터빈을 추기 터빈인데 이 추기 터빈은 급수 가열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 다 사용한 증기를 복수기로 보내서 연락차를 크게 해서 터빈의 열 효율을 높이게 하는 것은 복수 터빈이고요. 이 사용한 증기를 복수기로 보내지 않고 다른 동력용 터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배기 터빈이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터빈의 효율을 보겠습니다. 터빈의 효율. 터빈의 효율을 보게 되면 이 터빈으로 들어간 엔탈피를 I1, 복수기에서의 엔탈피를 I2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엔탈피를 I1, I2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실제 발전기로 간 엔탈피는 뭐가 돼요? I2-I1. 얘가 실제 뭘 하는 거예요? 발전기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터빈의 효율은 입력 에너지는 뭐 얘잖아요. I2-I1. 거기에 뭘 곱해야 돼요? 증기량을 곱해야 되겠죠. 그리고 터빈의 출력. 거기에다가 860을 곱해야지 얘가 열량의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곱하기 100. 요거는 출력 단위가 킬로와트. 1kWh는 860 킬로칼로리니까 860 곱한 거예요. 그죠? 얘는 뭐예요? 거꾸로 써야 되겠다. 그쵸? 여기를 여기가 1이면 들어간 양이 더 많잖아요. 1. 그러니까 2가 돼야 되죠. 여기는 입력 엔탈피. 그쵸? 얘는 복수기에서의 엔탈피.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될 것이고 요거는 증기량이 되죠. 킬로그램 퍼 아워 이렇게 되겠네요. 예, 터빈의 효율이 됩니다. 세 번째 조속기라는 게 있죠. 조속기는 뭐예요? 속도를 조절하는 것. 즉 터빈의 속도가 일정하게 하도록 뭐를? 증기량을 조절하는 장치예요. 조속기라고 하는 것은 터빈의 속도가 일정하게 회전하게끔 증기량을 조절하는 장치를 조속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보통 2.5에서 4% 정도의 속도를 조절을 하고요. 여기에 만약에 이것을 벗어난 속도가 10%를 넘게 되면 증기의 유입을 정지합니다. 조속기의 속도 조정 범위는 2.5에서 4%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속도 조정 범위가 10%를 넘게 되면 보조 조속기에 의해서 터빈으로 증기 유입을 막는다. 조속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터빈 얘기했으니까 복수기죠. 복수 설비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 복수 설비에는 복수기가 있어요. 첫 번째 복수기. 복수기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원래는 증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뭐가 나가야 돼요? 물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증기를 물로 바꾸려면 냉각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 뭐가 냉각수가 있어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 복수기라고 하는 것은 터빈에서 나온 증기를 뭘로 바꿔요? 물로 바꾼다 이거예요. 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연락차가 커져서 터빈 효율을 증가시킨다. 요게 복수기가 하는 거예요. 복수기. 그렇다면 이 복수기에 사용되는 두 번째 펌프에 대해서 볼게요. 복수기용 펌프. 복수기용 펌프를 볼게요. 이 문제 나오더라. 하나는 순환수 펌프. 두 번째는 복수 펌프. 세 번째는 추기 펌프예요. 추기 펌프. 자, 여기에서 얘네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볼게요. 순환수 펌프라고 하는 것은 이 냉각수를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냉각수도 이렇게 돌려야 돼. 그러니까 순환수 펌프라고 하는 것은 냉각수를 돌리기 위한 펌프가 순환수 펌프예요. 그 다음에 복수 펌프라고 하는 것은 이 나온 물을 어디로 보내요? 급수 펌프로 보내야 되겠죠.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복수기로부터 여기에서 물을 빼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복수기에서 어디로 보내기 위해? 급수 펌프로 보내기 위한 펌프를 우리가 복수 펌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기 펌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공기를 빼내기 위한 거예요. 빼기 위함. 공기를 빼면 어떻게 돼요? 고진공이 되죠. 그래서 고진공에 의한 마찬가지로 뭐예요? 연락차를 높여서 터빈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추기 펌프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뽑아내서 빼서 복수기 내 진공도를 높이기 위한 펌프가 추기 펌프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순환 펌프이고 어떤 게 복수 펌프이고 어떤 게 추기 펌프인지 이 종류를 꼭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력발전의 마지막으로 기타 화력발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타 화력발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연력 발전입니다. 내연력 발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디젤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연력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연료를 폭발시켜 그 폭발력을 가지고 회전을 얻는 것이 내연력 발전이다. 이 내연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설비가 간단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를 기동에서부터 전부하까지 가는데 그 시간이 짧아요. 시간이 짧다. 그 얘기는 언제든지 기동하고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쓰냐면 예비 발전기, 그죠? 또는 비상용 발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건물, 큰 건물이나 아파트 또는 의료 이런데 건물 같은 경우에 한전으로부터 오는 전기가 정전이 되었을 때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발전기는 내연력 발전, 디젤 발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 이 가스터빈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라든가 공기를 압축 가열하여 터빈에 사용하는 겁니다. 즉 가스라든가 공기를 어떻게 해서 압축 또는 가열해서 터빈에서 팽창시켜 터빈을 회전시키는 방식이 가스터빈 발전이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소형이고 경량이고 건설 유지비가 적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얘도 내연력과 마찬가지로 기동이라든가 기동에서 전부하까지 시간이 짧다. 그러니까 빨리 기동하고 정지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첨두부하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첨두부하용. 예를 들면 여름 같은 경우에 한낮에 12시부터 2시까지 전기의 전력 소모량이 가장 클 때 그 부분에서만 발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MHD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상용화 됐다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N극이 있고 여기에 S극이 있습니다. 그럼 N극과 S극에는 뭐가 지나가요? 자속이 지나가죠. 이때 이 자속을 도체가 끊으면 쇠교하면 여기에서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전압이 유도가 되죠. 뭐 어떠한 법칙에서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압이 유도가 됩니다. 근데 이 도체의 역할을 뭐가 하는 거냐면 자기장의 수직 방향으로 전도성 유체, 그러니까 전도성 유체가 여기를 통과하면서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전하는 방식이 MHD 발전이다 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화력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화력발전소의 효율이죠. 화력발전소의 효율. 화력발전소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는 보일러도 있고요. 뭐 크게 보면 또 증기 터빈도 있고요. 또 발전기도 있겠다. 그쵸? 맞나요? 이때 보일러의 효율을 이타 B라고 쓰고 터빈의 효율을 이타 T라고 쓰고 발전기의 효율을 이타 G라고 한다면 이 발전소의 효율은 얘를 다 곱하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다 곱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발전소의 궁극적인 입력은 연료잖아요. 얘가 입력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화력발전소의 궁극적인 출력은 전기 에너지다 이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발전소의 효율은 입력은 M, H가 되고 출력은 860P가 되겠다. 곱하기 100분율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H라고 하는 것은 연료의 발열량, 단위가 뭐죠? 키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고 H는 연료 소비량이 되겠죠. 언제? 시간당 뭐예요? 킬로그램 퍼 아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860은
킬로와트 아워를 열량으로 환산해 주는 거죠. P는 출력이 되겠네요.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연료 소비량이 그냥 킬로그램이면 요거 H 빼면 대신에 여기다 뭐 곱하면 돼? T를 이렇게 곱하면 되죠. 시간, 아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의 효율,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그쵸? 뭐 시간당 연료를 이만큼 썼는데 전기 출력이 이만큼 나왔다. 그러면 이 화력발전소의 효율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